오늘의 시간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마감한 화요일장 미국 증시는 네.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전까지는 백신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일단 우상향이 이어질까요? 네, 뭐 대충 그렇게 보는 게 확률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잠깐 전해 주신 소식 보니까 진짜 큰 놈들이 작은 놈을 다 잡아먹네요. 이건 그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도 그런 현상이 계속 펼쳐지니까 그런 성격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시장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지난 11월 8일인가 9일부터 화이자가 백신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불을 뿜었죠. 그다음에 또 모더나까지 가세를 하고 또 한 1, 2주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얘기가. 그러겠죠.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런 백신이 지금 백신 개발 과정이 빨라지면서 그에 따라서 증시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어려워요. 우리도 지금 격상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고 유럽,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백신의 힘이다. 이 힘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백신 주가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전체 분위기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글로벌 백신 개발 과정이 되겠는데 지금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리한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정부에서 접근하고 있는 키오백 독일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쪽이고 화이자, 모더나가 가장 빠른데 화이자가 이제 첫 포를 쐈죠. 그 예방률이 90% 이상이다. 이 정도면 뭐 10명 중에 9명이 약발을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유럽에서는 50%만 돼도 급하게 내놓겠다 그랬는데 허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90%가 나와버렸어요. 네. 깜짝 놀랐고 특히 화이자의 최대 강점이라 그러면은 물론 모더나보다 좀 싼 것도 있겠지만은 이 캐파 연내 생산 가능 숫자가 지금 5천만 회분이 가능하다 그래요. 연내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가파르게 늘어나겠죠. 생산 캐파가 화이자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단점은 그 유통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70도 극 좋은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물론 이거 화이자에서 그런 걸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점은 분명히 불편한 점이죠. 여기 가격은 지금 한 19달러 정도니까 20달러 정도 1회 접종입니다. 네. 2회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대 맞고 한 달 후에 또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회 가격이 20달러니까 두 번 맞으면 40달러입니다. 네. 가격이 뭐 독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모더나가 이제 어저께 덜컥 나왔는데 예방률이 94.5%까지. 더 높죠. 예. 근데 사실 90% 위라 그러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 다만 장점이라 그러면은 20도 저온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뭐 냉장고든 냉장 시설에서 가능하다는 거. 요게 굉장히 그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1회 접종 가격이 40달러예요. 되네요. 좀 비쌉니다. 예. 두 대 맞으면 80달러인가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데 급하니까 지금 뭐 20달러고 40달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뭐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연내 모더나도 2천만 회분까지 가능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해서 화이자가 나올 때 와 했는데 모더나가 나오니까 더 놀랬죠. 아, 네. 야 이런 더 센 게 나왔어 그랬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빠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이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대박인 게 거의 비영리 수준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4달러입니다. 4달러. 예. 3파운드에 판매한다 그래요. 4달러 수준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엄청 떨어졌죠. 해서 지금 한 4,000원에. 그러니까 네. 이게 대박이에요. 유통 부분도 모르겠고 그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국내 쪽에서 지금 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이미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유통 부분에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가격은 한 4달러 정도로 했으니까 또 한번 놀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독일 회사 큐어백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이상이긴 한데 이건 지금 유통이 지금 실온 가능입니다. 네. 지금 뭐 극저온이다, 저온이다 그러는데 그 일반 상온에서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하면 화이자부터 해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물론 이거 외에 지금 뭐 10여 개가 더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어요. 해서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이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유통 뭐 가격 모자란 경쟁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소멸될 겁니다. 대신에 남아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점점 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 쪽이 나올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지금 유럽이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지금 또 사회적 격리 이걸 더 강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극복될 수밖에 없다. 이건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내에 12월에 아마 접종이 들어갈 겁니다. 네. 빠른 쪽은 우리도 지금 확보하려고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 쪽은 아닌 것 같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큐어백 다른 회사들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접촉을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극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가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돌아가죠. 그렇죠. 당장 이제 백신 우리 이제 진단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백신 관련주도 지금 주가 미국 잠깐 보시면은 재료 노출 이후에는 주가는 급락, 뭐 항상 급등했다, 당연한 것 급락했죠. 아니겠습니까? 예. 화이자 보시면은 이날 시초가 급등했다가 주르륵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뭐 $40 이상 훌쩍 갔다가 지금 $36까지 물리는 모습이 보이죠. 재료 노출 차원도 있겠고 그 중간에 모더나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모더나 보시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화이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얘도 뭐 어저께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 백신주들은 이런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한번 차익 매물도 나오곤 하지만 우리가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를 통해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사회 경제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주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요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는데 테스형 네.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테스형이 콘서트를 한대요. 네. 원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에 연말 콘서트를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면 쉽지 않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1.5단계 방역 조치입니다. 네. 1.5단계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석이 들어갈 수 있으면 30%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 30%? 비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폭 줄어듭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사회는 어차피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연말 뭐 콘서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신호탄을 쏘고 있는데 내년 들어가서 한 봄, 늦봄 정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한 늦봄 정도가 될 테니까 네. 뭐 늦봄에서 여름 정도 사이면은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행 수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콘서트 수요 또 카지노는 뭐 폭발적이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한 행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뭐 진단, 백신 등등 이렇게 뭐 그 순서대로 그리고 언택트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왜 상반기까지냐면 우리 사회 경제적인 정상화가 되면 결국은 또 하나 정상화될 게 하나 또 있는데 아마 연준 중앙은행 쪽에서 정상화 시킬 겁니다. 네.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건 내년 넘어가서 우리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그때는 그것도 정상화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쪽 방향에 놓여 있는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호재성,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또 개장부터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승을 이끄는 것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또 경기 민감주도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고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될까요? 뭐 지금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뭐 부러워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8개월 옆으로 기었거든요. 맞아요. 8개월 기고 며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뭐 한 3주 전부터 장이 좀 안 좋을 때 3주 전에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장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난주는 조금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뛰면서 시장을 완전히 견인해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좀 눌려있던 소외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함께 돌아가고 그 중간에는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경기민감 섹터하고 컨택주인데 기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얼마 뭐 또 아직 남았지만 기관이 매수했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시면 이런 순서예요. SK 하이닉스가 넘버원입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 정말 오랫동안 소외해왔던 종목 8개월 쉬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지금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매수와 우리 환강세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어쨌든 외국인도 지금 11월도 5조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5조를 샀는데 얘들도 이 중에 3조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으니까. 네. 거의 빈지털이 느낌이 가까운 정도로 강해 들어왔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 정도하고 뭐 여기 빅히트 요 정도 빼면 나머지는 싹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뭐 마음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민감주하고 컨택 가야 되는데 컨택주는 좀 작잖아요, 너무. 그리고 아직 펀더멘탈이 좀 부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대형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일제히 몰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아마 그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컨택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관심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생산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진단 쪽보다는 이제 생산이 남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생산 터지고 나면 그럼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지만은 SK케미칼 자회사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요 종목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로 뭐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등등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좀 땡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뭐 연말이든 내년까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컨택주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런 종목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큰 흐름이 아마 언택트 주가 올해 갔듯이 그런 6, 7개월 코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행주를 말할 것도 없고 하나투어 보시면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인가요? 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네.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흔들했거든요. 급락했었죠. 예, 그러다가 다 땡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누가 모릅니까? 안 좋은 줄.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고. 그럼 모두들도 마찬가지고 엔터 3사 같은 4사 같은 경우도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빅히트는 이제 대충 악재가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 수급 악재가 한 달 130만 주까지도 지금 다 노출이 됐거든요. 다 쏟아진 게 아니고 풀렸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한 달까지 어떤 물량 같은 경우는 물량 악재는 다 지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죠.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SN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망이었어요. 실적이 거의 적자가 90억 났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를 뒤져보니까 물론 일회성 비용도 있겠지만은 그 속엔 역시 자회사들, 컨택트 자회사가 실적을 말아 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뒤집어보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컨택주들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내년까지 그 과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회복될 룸이 굉장히 크겠죠. 역시 불핑을 가지고 있는 또 Y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 뭐 4사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폭발할 것이다. 그걸 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항공, 카지노, 레이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주는 좀 개별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또 M&A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네.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항공 쪽도 괜찮고요. 카지노, 레저 거의 우리 그 또 요 관련주들 보시면은 중국 관련주가 또 많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거의 이제 뭐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어요. 온다 하면서. 네, 온다는 소리가 한 100번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안 옵니다. 이게
뭐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백신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접종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분명히 또 시진핑 주석도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해서 또 중국 관련주들 섞여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여행주, 엔터주, 뭐 게임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역시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종목들을 보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크게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저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가장 큰 폭으로 개인 투자자들 순매도를 했고 물론 이 부분은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네.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다. 예, 그 말씀은 예전부터 드렸지만은 현재 좀 집중도는 좀 떨어져요.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외국인 쪽이 치고 나오면서 집중도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겉보기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동학개미라 해서 3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왔잖아요. 그렇죠. 매수해왔는데 지금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연기금은 기관은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연기금은 자기 캐파가 찼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계속 팔아야 되고 그리고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 지금 환매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는 거 뭐 나쁩니까? 뭐 잘 먹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삼성전자가 조정 나오면 제가 보기엔 또 들어갈 겁니다. 개인 투자자. 그래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증권사 수익을 대폭 늘렸지 않습니까? 증권사 주식도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도 살렸고 우리 한국 증시도 살렸고 굉장히 볼륨을 키웠다. 이 점을 진짜 높게 점수를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장 전략은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에 바짝 달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 좀 소외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뭐 소외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등산해 보신 분들, 단체 등산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단체로 등산하시면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선두 몇 명이 먼저 치고 나가요. 맞아요. 얄미울 정도로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서 그다음 잠깐 쉴 때 후발주자가 쭉 따라가죠. 후발주자가 선발 가는 데까지 도착하면 선발이 왔어 그리고 또 갑니다. 요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치고 나가면서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좀 쉰다면 뒤에 있던 종목군들 후발로 또 따라가고 삼성전자가 또 트고 그런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갈 때 내 거 안 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고 삼성전자 쉴 때 내게 갈 겁니다. 수산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중장기로 길게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컨택주에 대한 투자, 중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